이번 시간은 페이지 217페이지 방수 및 방석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수 및 방수와 관련된 방수 공사하고 관련돼서는 올해도 아마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문제. 적인 측면이 올해도 아마 연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방수는 먼저 재료에 따른 방수가 나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방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용어 정리에서 멤브레인 방수라고 해놨죠. 자, 멤브레인 방수는 얇은 막입니다. 얇은 피막을 이용해서 덮어 씌워서 방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아 같이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시트 종류죠. 계량 아스팔트 시트라든지 어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나 토막 방수와 같이 얇은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를 가지는 것을 총칭해서 멤브레인 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쉽게 다른 재료를 어떻게 덮어 씌워서 방수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고 칭합니다. 그 측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수 바탕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먼저 이 멤브레인 방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는 종류들이 아스팔트 단어가 들어간 멤브레인입니다.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라든지 아스팔트 시트 방수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시트 방수라든지 아니면 토막 방수들, 에폭시, 토막 방수든, 우레탄 토막 방수든, 하여튼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토막 방수든, 예를 들어서 토막이나 아니면 시트 단어나 아스팔트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멤브레인 방수 종류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자, 방수 바탕적인 측면에서 공부해야 될 거, 방수 바탕과 기준에서 정리하실 것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바탕에서는 형상에 대해서, 방수 바탕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세요. 페이지 218페이지에서 보시면 6번하고 7번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바탕 형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둔다. 바탕 형상적인 측면에서 오목 모서리하고 볼록 모서리를 공부해 두십시오. 오목 모서리 부분하고 볼록 모서리, 이 두 파트를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가 오목 모서리고 여기가 볼록 모서리라고 보면 돼. 이렇게 공사하면. 그러면 오목 모서리 부분은 아스팔트 방수하고 외의 방수가 틀리죠.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형으로 처리합니다.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는 직각이에요. 그러면 시트든 시멘트 액체 방수든 토막이든 다 직각이에요. 직각. 그런데 볼록 모서리는 다 똑같아. 볼록 모서리는 이거는 다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합니다.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면 처리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스팔트 방수는 오목모서리가 뭐다? 삼각형으로 처리합니다. 외의 방수는 다 직각으로 가요.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으로 가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요. 이 바탕이 이렇게 있는데, 바탕이 여기가 오목모서리 이렇게 있다. 여기 이제 볼록모서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오목모서리 그 볼록이죠. 그럼 이제 처리할 때, 바탕 처리를 할 때 이걸 삼각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삼각형. 이렇게 모르타를 해서 바탕을 처리해 주면요, 나중에 아스팔트 부착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 방수지가 꺾임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직각으로 딱 하면 방수지가 꺾이거든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아스팔트 부착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방수지의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 삼각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여기 뭐가 돼요? 여기가 둔각이 되잖아. 맞죠? 맞죠? 얘가 직각, 둔각 배웠죠? 90도보다 큰 각이 둔각이고, 맞죠? 90도 직각. 얘가 90도 작은 게 예각이잖아. 맞죠? 그건 둔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하는 거야. 자, 그 점 봐두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1번을 공부해 두시면 된다. 함수, 자, 그 상태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 함수 상태.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함수 상태를 공부해 놓으세요. 바탕의 함수 상태. 바탕의 함수 상태는 자, 이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하고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만 공부하세요. 힘드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조를 이 전제로 하는 방수하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건조를 전제, 대부분 방수는 건조를 전제로 많이 합니다. 방수 공법하고, 그 다음에 습윤 상태에서 하는 공법하고 있죠. 방수 공법, 건조를 전제한 방수 공법일 때하고 습윤 상태. 자, 습윤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시멘트 계열은 습윤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윤 상태에서도 가능한 방수 공법하고 함수 상태가 틀려요. 그러면 건조를 전제하는 방수 공법은 함수 상태가 몇 프로? 10% 이하여야 돼요. 10%입니다. 그래서 얘 잘 공부해놔야 돼요. 건조를 전제하는 것은 10%입니다. 10% 이하가 돼야 돼. 10% 이하고. 그리고 습윤 상태에서 가능한 방수 공법은 30%입니다. 예, 30% 이하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액방, 시멘트 계열이죠. 모르타르 방수나 시멘트 가지고 하는 방수들이 뭐죠? 이거예요. 이겁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모르타르 방수. 이게 시멘트 액체 방수 대표적으로. 그럼 시멘트 액체 방수나 이런 모르타르 방수가 여기에 속하는 거야. 모르타르 방수.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속한다? 여기. 그럼 아스팔트 방수든 시트 방수든 도막 방수든 이런 건 다 어디 실링 방 이런 건 다 10% 함수 상태.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드레인 쪽 있죠? 드레인 부분에서 기억하실, 드레인은 이걸 드레인이라 하죠. 이 지붕에 이제 옥상에 내린 물을 갖다가 자,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물이 모여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그게 드레인. 그럼 여러분들 쉽게 저거라 보면 돼요. 아파트에서 이제 발코니 보면 물 내려가는 데 있죠? 여러분들 용어 또 베란다. 베란다에 보면 물 내려가는 데 있죠? 그 부분도 드레인이라 보면 돼. 그게 옥상에 있는 거예요. 옥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레인은 RC는 철근 콘크리트를 RC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페이지 219페이지 4번의 드레인에서 1번 봐야 돼. 1번에 보면 RC 나오죠? RC, 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PC라고 하면 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탓을 전에 그 부직과 고정식 콘크리트 매립이 원칙입니다. 체크하세요. 콘크리트마다 매립이 원칙이 드레인은 매립이 원칙이고요. 이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 저거 체크하시고 3번에 드레인은 기본 몇 개 이상? 2개 이상 설치해야 돼요. 2개 이상 설치하고 규정이 없을 때는 뒤에 체크하세요.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몇 메다 간격?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거 한번 봐두세요. 자, 그리고 거기 4번도 동일하죠. 거기 보십시오. 돌출물 부분 나오죠. 4번 뒤쪽에 바탕에 오목 모서리나 앞서 방수는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방수는 뭐다? 직각이면 볼록 모서리는 똑같아.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하고 동일해. 이거는 어디 있어나? 이거는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아스팔트 방수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아스팔트 방수하고 제가하고 비교해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를 간단히 비교하면서 한꺼번에 볼게요. 자,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재료를 이용해서 방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재료를 이용한 거고, 아파트의 대표적인 2개의 방수거든. 옛날에 시멘트 액체 방수. 자, 그런데 아스팔트 들어간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멘트 액체 방수 있죠.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에요. 얘는 멤브레인 방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재료가 얘는 아스팔트 재료를 쓰는 거고, 첫째 아스팔트가 필요하고요. 아스팔트는 거기 보면 블로운 아스팔트 있고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있고, 아스팔트가 있고, 블로운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블로운 아스팔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 나온 거 있죠? 거기가 끈적끈적하죠? 그게 아스팔트거든. 그러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반액체입니다. 액체 상태고, 반액체. 그리고 블로운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가공해서 딱딱하게 만든 것이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근데 블로운 아스팔트가 딱딱하니까 그게 동식물성 유지하고 블로운 아스팔트에다가 넣어서 제작해 준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그 밑으로 계속 계량해 준 거예요. 이렇게 단점을 자꾸 계량해 준 것이 무엇이다?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페이지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연속해서 나오죠. 1, 2, 3번. 그 밑으로 올수록 제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얘는 반액체야. 반액체다 보니까 얘는 반액체다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저것이 연하점이 낮아요. 연하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입니다. 연하점이 낮아요. 떨어져요. 연하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 이것이 무슨 점? 연하점이라고 해요. 연하점. 연하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아스팔트가 녹는다는 표현을 하죠. 맞아? 한 번도 그런 표현 해본 적 없습니까?
연화점이 낮고, 반대로 얘는 침입도는 커요. 침입도, 침 가지고 간임량을 측정해서 나타내는데 침입도라게, 침입도는 커요.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뭐다? 경도를 나타내는 게.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 얼마나 무르냐 무르잖아요. 아스팔트의 경도를, 딱딱하냐 무르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 경도입니다. 침입도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얘는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은 낮아요. 근데 반면에 볼로나 아스팔트 있죠. 이건 고체로 만든 거야. 볼로나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를 스테이트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것이 가공한 겁니다.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여기 볼로나 아스팔트입니다. 그럼 볼로나 아스팔트는 연화점은 어떻게? 높아. 연화점은 높은데 침입도가 떨어져. 둘이 비교하면 얘가 떨어져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다? 이걸 다시 가공한 겁니다. 볼로나 아스팔트 동식물성 기름하고 그다음 강분말질하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두 가지 측면을 다 좋게 만든 거. 그럼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얘는 연화점도 높으면서 두 가지 측면을 다 좋게 한 거예요. 얘의 연화점 높은 성질을 고려해줬고 얘는 침입도가 좋거든. 그래서 침입도도 좋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 우량품이다? 컴파운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이 양부 판정할 때 좋냐 나쁘냐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침입도입니다. 중요한 요소는 침입도예요. 침입도. 침입도가 제일 중요하게 이게 침입도 다음에 연화점이 돼. 아스팔트 양부는 좋으냐 나쁘냐 품질 판정할 때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침입도 가지고 다룹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 아스팔트 재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프라이머 나오죠?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있지. 이게 접착 재료예요. 접착 재료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얘가 접착 재료죠. 목적은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쓴 겁니다. 얘는 무엇을 위해서? 부착력. 예,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프라이머를 쓴 거야. 방수 성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때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만드는 공정에는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쓰는 게 아니라 볼로나 아스팔트하고 볼로나 아스팔트 50%하고 휘발성 용제 신나 50%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6번에 펠트하고 루핑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방수지입니다. 방수지가 아스팔트 펠트하고 뭐다? 루핑이에요. 펠트하고 루핑이 있는 겁니다. 방수지로 펠트하고 아스팔트 루핑이 있어요. 근데 펠트 루핑은 만들어질 때 있죠? 전부 다 두루마리 제품이야. 얘들은 이 두루마리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두루마리 제품은 세워서 보관합니까? 눕혀서 보관합니까? 세워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장판지 같은 거 이런 건 세워서 보관하죠? 눕혀서 보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건 어떻게 됩니까? 합판이나 석고판 같은 건 어떻게? 눕혀서, 석고판 세워서 보관하면 휘어버려요? 석고판은 항상 눕혀야 돼요. 석고판이나 합판. 여러분들 슬레이트 세웠어요? 눕혔어요? 눕혔잖아요. 밑에 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맞죠? 판때기는 눕히고. 맞죠? 두루마리 제품 어떻게? 세웁니다. 장판이죠? 장판이나 이런 거 두루마리 제품 눕혀놓으면 이그러지잖아. 맞죠? 눌려가지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방수지 있죠? 방수지는 이제 겹치면 꼭 기억하십시오. 겹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낸 건 이제 좀 빼고, 겹치면 10cm입니다. 조건 안 주어지면 100mm. 겹치면 무조건 100mm. 조건 주어지면 달라지고, 조건이 안 주어지면 기본 몇 mm? 100mm. 이렇게 하시면 돼. 조건이 안 주어진다. 무조건 100mm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조건이 안 주어지면 몇 mm? 100mm. 100mm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까? 공사는 어디에서 어느 쪽을 하라겠어요? 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공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체크 223페이지 잠깐 봅니다. 루핑 붙임 나오죠? 루핑 붙임에 보시면, 자, 어디 보는가 하면 5번에 보십시오. 5번. 루핑 원칙적 물매 흐름을 고려. 물매 아래쪽에서 뭐다? 위로 붙여가야 돼. 아래에서 뭐다? 위로.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하라. 아래에서 위로 하는데, 그러면 겹치면 기본 몇 미터? 100mm가 기본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4번에 100mm 나오죠. 겹친 폭은 몇 mm? 100mm로 하면 되는데. 근데 5번 끝에 체크하시죠. 자, 올해 요거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붙일 경우 체크하세요.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붙일 경우는 겹친 폭은 얼마다? 150mm. 특별한 경우잖아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는 추가하라 이거야. 잘 받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겹친 폭은 얼마다? 100mm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얼마다? 추가하라. 150mm 한다. 겹친 폭이. 그러면 요것만 예외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는 겹친 폭은 기본이 몇 mm? 100mm로 하되 뭐 상하 좌우 뭐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는 얼마다? 150mm. 요거 잘 봐도요. 겹친폭. 겹친폭 한 번 다뤄야 되거든요. 겹친폭을 한 번은 다뤄야 되는데 아직 안 다룬 것을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루핑 붙임에서 1번 해 놓으세요. 볼록 오목 모서리 특수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이칭 루핑을 사용해서 균등하게 덧붙임.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평면부 부착하기 전에 뭐다? 오목 모서리 같은데 특수 부분 보강 붙임이 덧붙임이 먼저다 이거죠? 덧붙임 해놓고 나서 뭐 해준다? 공사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공사할 때 덧붙임 먼저 해놓고 나서 평면부 부착하라. 그럼 쉽게 이거야. 쉽게 우리 보면 저런 구석 같은 데 있죠? 먼저 부착해놓고 평면부 딱 해주라 이게. 그럼 우리 도장할 때도 어디부터 해야 돼? 구석 이런 데 먼저 칠해놓고 이 평면부 있죠? 큰 걸로 이렇게 칠하잖아. 맞죠? 롤라 이런 걸로. 처음에 구석 같은 데 뭘로 먼저 합니까? 붓 같은 거 있죠? 조그맣은 솔로 이런 걸로 미리 싹싹 해놓고 있죠? 아니면 공사하기 힘들면 어떻게?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종이 딱 부착해놓고 있죠? 쫙 발라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건데, 안 되면 이걸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것도 평평한 걸 먼저 입어요. 속옷을 먼저 입어요. 보강이 먼저죠. 전체 두른 옷 먼저 입고 그 위에다 팬티 입는 거 아니잖아. 맞죠? 맞죠? 오목 모서리 부분은 먼저 덧붙임 해주고, 그거 한다면 그거 한번 봐두세요. 한 번은 다뤄야 됩니다. 그거 하고, 아래 위는 다룰 거예요. 그때 김병만 씨가 정글의 법칙 때 공사할 때 있잖아요. 막 지붕 공사하는데 그냥 막 갖다 놓더라고.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야 된대. 기본은 아래에서 위다. 항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공부해 두세요. 그거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이겁니다. 재료적인 측면을 먼저 볼게.
자, 재료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이겁니다. 간단 방수액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하고 뭐하고 물하고 성대 이제 방수액으로 희석한 물 가지 물로 희석한 방수액을 비빈 거예요.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입니다. 이 방수몰은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을 해가지고 물로 희석된 방수액으로 비빈 것이 방수모르타르입니다. 방수모르타르는 사용시간은 20도씨에서 45분입니다. 20도씨에서 45분 20도씨에서 45분 이내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재료가 이걸 쓰는 거예요. 얘는 이걸 쓰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얘는 겹침 나오면 다 이것도 다 몇 미리? 100mm 기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겁니다. 자, 이 비교해서 조금 정리합니다. 이번에 아까 그 체크하라는 건 체크하세요. 아까 223페이지에서 그 3번 루핑 붙임에서 1번 있죠. 1번 미리 덧붙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본 4번의 겹침폭은 얼마다? 100mm가 기본인데, 자 5번 같이 원래 아래에서 위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뭐다? 아래로 할 때는 얼마다? 150mm 한다 했죠? 그거 이제 좀 비교해 놓으십시오. 그거 해 놓으시고요. 그래. 자, 아스팔트 방수하고 자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올해는 종합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걸 대비 좀 해야 돼, 이쪽은. 그러면 왜냐하면 개별적인 방수가 개별적으로 시방수에서 나올 것이 올해 둘 중에 하나예요. 올해 토막 방수는 이제 작년에 냈기 때문에 올해 토막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올해 토막은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 한 줄 나올 확률이 40% 미만이야. 올해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순서에 의거하면 실링 방수로 갈 차례입니다. 올해 실링 방수로 갈 거고 순서적으로 내면, 만약에 그런데 난이도 조절하려고 하면 시트 방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트 방수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아스팔트 방수는 이겁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이건 다층 방수죠. 다층 방수로서 공사 기간이 둘이 비교할 때 공사 기간이 깁니까? 짧아요? 공사 기간이 깁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그럼 얘가 좀 짧아. 공사 기간은 얘가 좀 짧아요. 둘이 비교해서 공사 기간은 얘가 좀 짧고, 얘를 둘이 비교했을 때 방수는 도막 방수와 공사 기간이 짧아요. 도막 방수가. 지붕에 방수하는 걸로 도막 방수만큼 짧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막 방수 제일 짧은데. 근데 이 둘이 비교했을 때 공사 기간은 누가 길다? 얘가 깁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누가 비싸다? 얘도 비싸죠. 공사비가 얘가 비쌉니다. 얘가 비싸고 얘가 공사비가 싸요. 공사비가 얘가 쌉니다. 그런데 얘는 아까 했죠. 방수 바탕을 자 오목모서리를 뭘로 처리하라 했어요? 오목모서리 삼각형으로 처리해야 돼. 삼각형. 그 반면에 얘는 방수 바탕의 형상을 오목 형상을 오목모서리는 요거는 뭘로 처리한다? 직각. 오목모서리 부분은 직각으로 처리합니다. 볼록은 다 둥근 면, 각없이 둥근 면으로 각없이 완만한 면 처리하면 되죠. 자, 그리고 얘는 아까 했죠. 함수 상태, 바탕의 함수 상태가 몇 퍼센트? 10%여야 돼요. 건조 상태여야 된다, 이게. 그 반면에 얘는
바탕 함수 상태는 몇 %? 30%. 30% 이하가 돼. 수변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방수할 때 저걸 처리해 줍니다. 미리 뭘 해준다? 물을 건조하면 물을 적셔줘야 돼. 시멘트 액체 방수할 때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방수 상태가 틀립니다. 그리고 얘는 보호 누름이 필요해요. 얘는 방수청이 들떠. 그래서 보호 누름청 시공을 해야 돼요. 시공이 필요하고요. 그 반면에 얘는 보호 누름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보호 누름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팔트 방수는 알아두실 것이 얘는 저것이 일반적으로 얘는 이 아스팔트 방수는 부분적인 보수 공사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인 보수 공사는 어려워요. 어디 누수가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부분적인 국부적인 있죠? 부분적인 보수 공사가 용이합니다. 공사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둘이 비교했을 때 뭔가 하면 얘는 균열 발견, 누수의 장소 발견이 시멘트 액방이 쉬워요. 왜냐하면 균열 가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바탕 처리, 아스팔트 방수는 자체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모체가 나빠도 방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빠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같은 시멘트 재료예요. 그래서 얘는 모체가 나쁜 방수공 모체 조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청도 균열 갑니다. 모체가 균열이 발생하면 방수청도 무조건 균열이지. 방수청도 이 균열이 발생합니다.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단히 비교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항상 물 있는 장소는 누가 적합도가 있다? 얘가 적합도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뭐다? 욕실에 쓴 거예요. 아파트에 욕실이 있죠? 욕실이 이겁니다. 항상 수변 상태잖아. 항상 물이죠. 옛날 과거에 지붕은 이거였어요. 아파트 지붕이 이거였었어요. 아파트 옥상이 이거였는데 요새 이걸 갖다 저걸로 바꾸는 겁니다. 도막이나 시트 방수로 바꾸고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로. 근데 가장 하는 게 공사 쉽고 빨리 하고 가격 적정한 것이 도막입니다. 요새 그게 도막으로 많이 합니다. 시트로 하면요 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도막 방수하는 팀을 불러가지고 견적을 잘 내야 돼요. 맞죠? 참 여러분들 저거 보셨습니까? 인천에 밑에 제2순환 고속도로 TV 나오던데 못 보셨습니까? 밑에다 아파트 밑으로 저걸 뚫어가지고 턴을 뚫어가지고 도로 만든다고. 그건 침하됐던 것만 보니까 뭘 보상하기 주기 싫다 이거 원인 모르겠다 하고 딱 그거요. 밑에 침하됐습니다. 여러분들 부동 침하 생기면요 균열이 수직 균열만 가면 그건 양호한 거야. 수평 균열이 가면요 위험한 거예요. 자식 진짜 발뺌하고 수평 균열 가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되면 꼭 명심하세요. 수직 균열도 가는데 옆에 수평 균열이 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겁니다. 뭐 공사한다 하면요 미리 건물 다 찍어놔야 돼. 특히 지하가 잘 보이니까 지하의 각 부위별로 누구 입회하에 하든지 해가지고 촬영을 쫙 해놓든지 벽면 사진 다 찍어놓고
원인 관계 꼭 규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소장님이 할 일이야. 다른 거 못해도 그건 해야 돼. 그게 소장님들이 할 일이야. 법적으로 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규명을 해요? 이미 균열 다 가고 딱 밑에 파가 증명할 수도 없는 이거 맞아? 그래서 미리 다 찍어놔야 돼. 공사 있기 전에. 그 아파트도 저 똑똑한 소장님 한 분 있었으면 그냥 해결 쉬운 건데, 근데 소장님을 계속 바꾸면 이제 그것도 안 되지. 옛날부터 딱 진행해 왔어, 누가 한 분이. 그럼 딱 되거든. 그거 무조건 그 밑에 공사해가지고 생긴 겁니다. 근데 증명할 일이 있나? 나중에 갔다고 막 데모한다고 될 리도 알고 막 그죠? 지금 오래 기간 동안 계속 데모하고 있대. 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기준 잡아 두시면 된다. 자, 요거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224페이지 보면 자, 거기 나옵니다. 자, 보행용 전면 접착 중에 A형이 있죠. 그래서 그 10층 방수한 거 있죠. 요거 순서 정도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순서 보행용 전면 접착 A종입니다. 보행용 전면 접착 공법에서 A형입니다. 전면 접착. 여기서 A형에 대해서 순서. 제일 먼저 뭐 한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그래서 1층이 그 순서 한번 봐두세요.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가 접착제라 했죠. 프라이머 먼저 바르고 2층에 뭐 한다? 아스팔트입니다. 그리고 3층에 뭐다? 아스팔트 펠트 방수지 넣는 거예요. 그러면 3층만 펠트예요. 3층만 펠트고, 그 다음에 4층에 다시 뭐가 됩니까? 아스팔트 되죠. 4층에 아스팔트. 계속 짝수층은 다 아스팔트로 가요. 짝수층은. 그리고 이제 홀수층 5층부터 1, 2, 3, 4. 그 다음에 5층에 뭐 한다? 루핑. 이제 아스팔트 루핑 씁니다. 그리고 6층에 다시 뭐다? 아스팔트. 예, 아스팔트 계속, 짝수층은 전부 다 아스팔트입니다. 그리고 7층에 뭐다? 루핑. 계속, 이거 반복 가면 돼? 계속 반복. 그러면 주의할 것은입니다. 1층이 뭐다? 접착제 발라야 되니까 프라이머 바르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 사이에다 뭐를 넣느냐 이거야. 그러면 3층만 뭘 넣는다? 펠트를 넣어.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층마다 뭐다? 5층, 7층, 9층은 뭐다? 루핑 넣고, 짝수층은 다 아스팔트로 마감하는 거야. 그러면 아스팔트 사이 몇 번을 펠트를 썼느냐 이게 루핑, 방수지를. 그러면 사실 아스팔트 펠트 루핑을 얼마나 자주 써줬는가, 공사를 얼마나 잘했는가에 따라서 뭐다? 방수 성능이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은 아스팔트 펠트 루핑 가지고 집중적으로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스팔트 그 시방서 그 루핑 부분은 봐두라는 거야. 그건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 나와서도 또 보셔야 되니까, 안 낸 거. 안 낸 건 꼭 보십시오. 물매, 그 부착 공사하는 순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 위에서 아래 이렇게 낸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펠트 루핑의 겹친 방법도 냈고, 지금 이제 안 해. 이 초창기에 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겹침이 아직 안 냈거든, 겹침. 겹침은 기본으로 100mm로 한 대 겹침 폭은, 그런데 부득이하게 위에서 아래로 부착했던 겹침 폭이 얼마? 150이요. 제가 이제 하작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150이 하라는 소리 안 했거든. 근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해놓으세요. 제가 작년에 도막 나올 때 되니까 도막을 많이 해줬잖아요. 뒤에 좀 책에도 많이 넣어놔가 좀 구체적으로 해줬잖아요. 그전엔 도막 조금 해다가 요번에 도막이 확, 저 19회 때부터 확 많아졌잖아요. 도막 내용이. 그걸 흐름을 빨리 잡으세요. 제가 강의를 막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잘 보놓으십시오. 오전 봐두시고.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종합문제 지문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시공 순서 보면 이겁니다. 먼저 뭐 하는가 하면
시멘트 뭐 한다? 자, 저거부터 먼저 합니다. 바탕 처리는 다 해야 돼. 바탕 처리하고 나서 뭐 한다? 방수액 침투 시기입니다. 방수액 침투 시기고, 그리고 나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릅니다. 페이스트 바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 그럼 균열 가겠죠? 방수액 침투 시기고, 그리고 뭐 한다? 방수 모르다, 시멘트 모르다, 방수 모타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한 공정에, 이게 1공정이에요. 이게 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반복합니다. 2공정은 이거 반복입니다. 2공정은 반복, 1공정 반복입니다. 이거. 그럼 이때 방수 모르타를 얘는 거칠게 한다, 평활하게 한다? 거칠게 해야 돼. 부착력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요 정도 둘이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자, 227페이지 자, 도막방수 있죠? 자, 올해는 간략히 봅니다. 도막방수. 올해는 간략히만 봅니다. 자,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무슨 방수? 도막방수입니다. 자, 그래서 도막방수는 혹시 종합문제 대비해서 간략히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답 아닙니다. 도막방수가 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종합문제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제 장점, 얘는 장점을 받으세요. 경량이다. 다른 방수에 비해서 제일 가볍죠. 이거보다 가벼운 방수는 없습니다. 경량 가볍다. 여러분들 쉽게 이거 보면 되잖아요. 얼굴에 화장을 하니까 무거워서 얼굴이 떨어지는 사람 봤어요? 무거워서. 뭐 봤죠? 얼굴을 못 들고 다니니까 화장의 무게가 무거워서. 맞죠? 여러분들 화장품 바른다고 얼굴이 무거우십니까? 경량이죠? 가볍죠? 그리고 이제 알아둘 거, 디귿 체크. 시공이 제일 간단해요. 용이하다는 게. 시공이 간단하다. 그리고 뭐 더 용이하다? 보수공사도 용이해. 보수가 용이합니다. 제일 용이합니다. 그리고 리얼의 노출공법이잖아요. 우리 화장한 거 노출했습니까? 감쌌습니까? 노출이죠? 우리 화장 기억하면서 그 공부해 놓으시면 돼. 장점 공부해 놓으세요. 얘는 명심하세요. 뭐다? 장점? 농담이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장점. 그리고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합니까? 어렵습니까? 용이하죠?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하다. 예.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합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228페이지. 자, 228페이지 쭉 공사가 코팅 공법하고 라이닝 공법이 나와요. 코팅 공법은 단순 도료만 도포해주면 코팅이고요. 코팅이고. 라이닝 공법은 유리섬유나 합성된 망상의 포를 적청. 망상포가 보강포예요. 보강포 내주는 거예요. 보강포. 망상의 포 있죠? 망상으로 된 포. 망상의 포. 보강포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서 여러분들 저거 기억하십시오. 자, 어디 보는가 하면 종합문제를 대비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자, 저거 잠깐 봅니다. 자, 페이지 230페이지 고무아스베 토막 방수제 해가지고, 거기 안 봐도 되네. 저기 바로 229페이지. 자, 방수제의 조합이나 비빔 점도 조절 비빔할 때 거기 니은 체크하시 1번의 니은 이액형은 이액형은 입니다. 주제하고 경화제하고 섞어서 하는 게 이액형이에요. 이자가 들어가면 이겁니다. 일액형이 있고 이액형이 있는. 일액형은 이미 다 돼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르면 되는 게 일액형이에요. 이액형은 현장에서 배합을 하는 거예요. 배합을 해가 쓰는 게 뭐다? 이액형이에요. 명심하세요? 현장에서 배합을 해서 쓰는 것은 뭐다? 이액형이에요.
그냥 바로 바르면 뭐다? 일회형입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이액형은 그래서 니은 꼭 체크하세요. 얘도 한번 내야 되거든. 그래서 방수제는 주제와 경화제 혼합은 진동 혼합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회전이 뭐다? 느린 것 써야 돼요. 꼭 체크. 전동 혼합기는 뭘 써야 되나? 회전? 느린 것 써야 돼요. 느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죠. 자, 이겁니다. 계란을 갖다가 노란자, 흰자 있죠?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거품 안 나죠? 근데 저 카스타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란을 어떻게 됩니까? 엄청 빠른 속도 돌려버리면 거품 나죠? 아이, 나도 안 해봤는데 TV에 안 보니까 그 막 만들 때 보면 하죠. 그래서 전동기 속도는 혼합기 속도는 어떻게 느린 거. 요거 하나 해놓으세요. 예, 빠른 거 아니다. 그거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적어 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보강포 붙이기 위에서 한 7번째 줄인가 그 어디에 보면 나올 거예요. 보강포 겹치기는 자, 디귿에 보시면 겹친 폭이 몇 mm다? 50mm, 5cm입니다. 보강포 겹친 폭은 50mm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방수제 도포 나오죠? 방수제 도포에서 이번에 리얼만 체크하세요. 리얼의 폭은 얼마다? 100mm. 이어 바르기 폭은 100mm예요. 다른 거 몰라도 돼. 자, 이 방수제 겹침폭은 100mm입니다. 자, 그래서 방수는 기본이 특별한 조건 안 주어지면 겹침폭은 얼마? 100mm, 10cm. 명심하세요. 10cm로 가주면 되고. 그래서 요번에 특별한 거 하나 해준 겁니다. 아스팔트 루핑 붙일 때 있죠? 보통은 100mm가 기본인데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시공할 때는 어떻게? 150mm. 그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봐두시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232페이지 봅니다. 종류에서 그 3번 에폭시계 좀 봐두세요. 에폭시계 도막방수. 에폭시 수지를 여러 번 발라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 에폭시계 도막방수입니다. 장점이 도막 단단하고 방수력 크고 내약 품성 내마모성 우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이거죠. 자, 백화점 있죠? 지하 주차장 바닥에 해놓은 거 있죠? 그게 에폭시 도막방수입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한 번씩 가보셨죠? 백화점에 지하 주차장 가보면, 아니면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 건축물 가보면 지하에 보면 전부 다 에폭시 도막방수 해놨죠. 그래서 차량 틀면 삑 소리 나잖아 막. 그게 이제 에폭시 도막방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단점이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균열 방지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균열 방지 효과는 없어요. 균열 방지 효과는 없고, 저거는 사용돼요. 균열 보수로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균열 보수. 미세 균열돼 있죠? 이 균열 보수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균열 보수. 이런 미세 균열들이 있죠? 균열 보수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주의하세요. 균열 보수로는 사용하지만 균열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균열 생긴데 주입을 하는 그런 건 괜찮지만 조금 주의합시오. 자,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옥상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는 그래서 우레탄 도막 방수가 이용이 되고 지하만 에폭시 도막 방수가 이용되는 거예요. 근데 에폭시가 가격은 쌉니다. 우레탄이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옥상에다는 우레탄을 쓰게 됩니다. 수명이 짧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에폭시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거든. 그러면 약간 부드러운 성질을 간 것은 에폭시 성질을 변형시켜 준 거예요.
변성 에폭시입니다. 그거는 약간 탄력성 있는 것은 뭐지다? 변성 에폭시고요. 성질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봐두세요. 올해 도막 방수는 그냥 간략히 하세요. 올해 도막은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있죠? 여기를 올해 어렵게 나오면 여기를 시방수를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 요거 하고 실링 방수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십시다. 올해는. 자, 그래서 잠깐 휴식하고 그 23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